러시아가 결국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주민 보호를 위한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건 엄연한 무력 행위이자 침공이라고 국제사회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도 키예프에 미사일이 날아들었고 돈바스 지역을 비롯한 곳곳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잠시 뒤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와 미국 워싱턴 그리고 우리 청와대에 있는 저희 취재진을 차례로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러시아의 전쟁 선언부터 침공까지의 과정을 김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늘 새벽 긴급 TV 연설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мною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проведении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Ее цель – защита людей, которые на протяжении 8 лет подвергаются издевательствам, геноциду со стороны киевского режима. 우크라이나 정부군에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경고하는 한편 외국이 개입할 경우 즉각 보복하겠다고도 위협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작전의 목적이 주민 보호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점령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공격은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러시아 지상군은 벨라루스 크림반도 등 우크라이나와 맞댄 국경을 통해서 진입해왔습니다. 남부의 항구 도시 오데사와 마리우폴을 통해서도 상륙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무부는 수도 키예프와 북동부 하르키프의 군시설이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부의 리비프, 동부 드니프로 등 많은 도시들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정밀 타격으로 군시설을 공격했다며 민간인에 대한 피해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남부 항구 도시 헤르손을 점령했습니다. 거점 도시를 점령한 건 침공 일주일 만에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숨진 우크라이나 민간인은 2,000명이 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재영 기자입니다. 탱크와 군용 트럭이 거리를 가로지릅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현지 시간 2일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을 점령했다고 밝혔습니다. Российскими подразделениями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взят под полный контроль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Херсон. Гражданска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объекты жизнеобеспечения населения. 우크라이나 측 헤르손 시장도 시내엔 우크라이나 군이 없고 생존을 바라는 민간인만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거점 도시를 점령한 건 침공 일주일 만에 처음입니다. 헤르손은 러시아의 침공 초반부터 격전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흑해의 주요 항구인데다 러시아가 2014년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동부 칠러 반군 지역까지 육로로 연결하려고 남부 지역에 대대적인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같은 날 러시아군은 남부 도시 마리우폴도 포위하고 15시간가량 공습을 쏟아냈습니다. 러시아군은 수도 키이우와 북동부 하르키우에도 집중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이나 병원, 학교 등 민간인 시설을 포격해 사상자도 늘고 있습니다. Все очень возмущены наши люди за это, что такое вот у нас дома там рядом побомбили. Не знаю. Дети в этих сидим, даже хлеба люди не могут.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의 침공 이후 지금까지 사망한 우크라이나 민간인이 2,000명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광기 어린 푸틴을 전쟁 범죄자로 재판정에 세울 수 있을까? 이 질문으로 오늘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한 여성이 남편이 묻힌 걸로 추정되는 곳에서 목 놓아 울고 있습니다. 집 앞엔 살해당한 가족들의 주검이 방치돼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북부 도시 부차에 이어 다른 도시에서도 민간인 학살의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러시아는 학살은 조작됐다는 식으로 여론전을 펼칩니다. 학살의 참상, 러시아의 거짓말, 그리고 푸틴 처벌 가능성을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지은 기자입니다. 러시아 군인들이 한 달을 머물다 간 숙소 뒤 숲입니다. 구덩이에서 흙을 파내니 시신들이 나옵니다. 눈이 가려진 채 손이 묶여 있습니다. 모티진이라는 마을을 지키려 했던 마을 대표와 가족은 이렇게 숨졌습니다. Моя теща, тесть і мій Шурин. Вони допомагали багатьом людям евакуватися звідси, виїжджати звідси. Допомагали харчами, допомагали як могли. 우크라이나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주민들 보는 앞에서 학살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Забрали їх трьох і почали, ну, і тут привезли сюди. І якби тут їх катували, і тут і вбили, і тут, і трактором, бачили трактор? Бачили, так. Отож, вирили яму. 수백 명이 죽어나간 우크라이나 북부의 부차는 충격적인 그날에 멈춰 있습니다. 살아남은 주민은 러시아군의 만행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Танк сзади меня стоял.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방탄복을 입고 부차를 찾았습니다. 러시아군이 퇴각한 다른 지역들은 학살 규모가 더할 것이라며 전쟁 범죄를 규탄했습니다. Людей вбитих і закатованих з відрубаними кінцівками, зґвалтовані жінки, вбиті діти. Я думаю, що це більше, ніж це і є геноцид. 러시아는 조작이라며 발뺌하고 있습니다. We intend to present it to Security Council as soon as possible so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not misled by the false narrative promoted by Kyiv and its Western sponsors. JTBC 이지은입니다.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민간인 학살로 규탄받고 있는 러시아가 이번엔 피난민들이 모인 기차역을 공격했습니다. 어린아이를 포함해 50명 넘게 사망한 걸로 파악됐는데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루마니아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신진 기자, 몇 명이나 다치고 숨졌습니까? 지금까지 파악된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폭격 당시 크라마토르스크 기차역에는 민간인 400여 명이 몰려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로 러시아군의 공격이 집중될 것이라는 이 경고를 듣고 피난길에 나선 건데요.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 폭발음과 함께 피와 살점이 사방으로 튀었다고 합니다. 폭격 이후의 영상을 보면 주차된 자동차들이 완전히 불에 타 있고요. 또 피투성이 인형, 지팡이와 같은 소지품들도 보입니다. 완전히 집계가 되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 50명이 사망을 했고 300여 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러시아는 이번에도 우리가 공격한 거 아니다, 우크라이나가 한 거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러시아 측은 이번 공격이 우크라이나군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발사된 미사일이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이라는 건데요.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측이 이 기차역에 민간인들이 몰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공격을 했다면서 의도된 학살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 백악관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 측은 이번 공격은 이 명백한 전쟁 범죄라고 했는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Obviously, the targeting of civilians would certainly be a war crime. We're going to be supporting efforts to investigate exactly what happened here. 예, 백악관에서 전쟁 범죄라고 확실하게 언급을 했군요. 근데 폭격에 사용된 무기가 집단 살상 무기였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요. 네, 우크라이나 측은 이번 공격에 국제적으로 금지된 집속탄이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집속탄은 하나의 폭탄이 터지면 그 안에 있던 수백 개의 소형 폭탄이 흩어지는 형태의 무기입니다. 한꺼번에 넓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을 몰아넣고 살상을 할 때 주로 쓰이는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속탄 의혹이 확인이 되면 이 러시아 측의 전쟁 범죄 혐의가 좀 더 짙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측도 성명을 내고 이번 공격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면서 반드시 가해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차원에서 조사에 나설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시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앞서 우크라이나 부차 지역에서 발생한 이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8일에는 유럽연합 수장이 이곳을 방문을 해서 우크라이나 측의 수사를 돕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측의 유럽연합 가입을 좀 더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루마니아에서 JTBC 신진입니다. 러시아의 전투함인 모스크바호가 결국 침몰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이 미사일로 명중시켰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로써 러시아의 자존심도 침몰한 셈이 됐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에선 승전 분위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단순 사고라고 주장합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폭발 사고가 난 걸로 알려진 러시아 흑해함대의 기함 모스크바호. 인근 항구로 예인되던 중 침몰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자신들이 대함 미사일로 격침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В Чорноморській операційній зоні протикорабельними ракетами «Нептун» уражений крейсер «Москва», флагман Чорноморського флоту Росії, отримав суттєве пошкодження.
길이 187m에 500명이 탈 수 있는 모스크바호는 우크라이나 해군 전체에 맞먹는 화력을 자랑합니다. 전쟁 초기 이 배는 우크라이나 남단 지미니 섬을 공격하며 투항을 권유했는데 한 우크라이나 병사가 욕설을 하며 거부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배에 화재가 났고 중간에 폭풍우를 만나 침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선 이미 승전 분위기가 올랐습니다. 러시아 함대에 맞선 자국 병사를 그린 우표는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Так, з Росією і зафіксувати цю подію, потім показати дітям, онукам, розказати, як це все було і показати на марці. 배의 침몰 원인에 대해 신중하던 미국도 격침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It's certainly plausible and possible that they in fact did hit this with a Neptune missile or maybe more. I mean, the Neptune has a range that would have certainly been able to make it reach the Moskva, which was about 60 to 65 miles. 러시아 해군력의 상징인 모스크바호를 가라앉힌 게 미사일인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양쪽 군의 사기에 영향을 미칠 사건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기입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핀란드, 스웨덴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두 나라는 70년 넘게 중립국의 길을 걸어왔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여론이 바뀌었습니다. 폴란드 국경에 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죠. 홍지용 기자,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두 나라 모두 나토에 가입 신청서를 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사울리 니니스토 대통령과 산나 마린 총리는 헬싱키 대통령궁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Tasavallan presidentin ja hallituksen ulkopoliittinen valiokunta ovat yhdessä linjanneet, että Suomi eduskuntaa kuultuaan hakee NATO-jäsenyyttä. 막달레나 안데르손 스웨덴 총리도 기자회견을 열어서 스웨덴과 국민의 안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나토는 기존 회원국 전원이 동의해야 새로운 나라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 회원국 중에서 터키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는 경고를 보냈는데 이 두 나라가 나토에 가입을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나요? 네, 두 나라가 나토에 가입하면 러시아의 입장에서 나토 회원국과 마주하는 국경이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핀란드와 러시아의 국경은 1340km에 이릅니다. 두 나라는 이 국경을 사이에 두고 핀란드와 구소련 1939년부터 5년 동안 두 차례나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나토는 1952년 그리스와 터키를 가입시킨 이후로 가장 크게 영역을 확장하게 됐습니다. 러시아는 군사적인 대응까지 거론하며 두 나라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홍지용 기자가 계속 취재를 하던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우를 러시아가 또 폭격을 했다면서요? 네, 우크라이나 당국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새벽 4시쯤 러시아가 르비우를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시 외곽에 있는 야보리우 군사기지에 미사일 4발이 날아와서 명중했다는 겁니다. 저희 취재진은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한 지 12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현지에서 공습 경보가 울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이번 발표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폴란드 메디카 국경검문소에서 홍지용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곡물을 많이 수출하기로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침공으로 수출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곡물을 저장해놓은 시설이 폭격을 당해 잿더미가 된 위성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공격을 했고 심지어 약탈까지 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흑해 연안에 위치한 미콜라이우항의 한 곡물 저장소입니다. 지난달 31일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시설이 지난 7일 위성사진에서는 새까만 잿더미만 남았습니다. 앞서 동부 루베즈노의 지역에 있던 곡물 저장시설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군이 의도적으로 곡물 창고를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곡물을 다른 나라에 팔기 위해 훔쳤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About 500,000 tons of grain has been stolen by Russians. 터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의 한 기자는 러시아 외무장관에게 러시아의 곡물 약탈 의혹에 대해 기습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Что из украденного в Украине помимо зерна России уже удалось продать? Еще раз.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러시아군이 곡물 운송을 막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에서 밀을 5번째로 많이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곡물은 대부분 흑해를 통해 수출되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그 길이 사실상 막혔습니다. 세계 식량기구는 이번 전쟁으로 전 세계적인 식량난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잠잠해지는가 싶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수도 키이우를 시작으로 중부와 남부 주요 도시에 연달아 미사일을 쏘면서 우크라이나 민간인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JTBC 취재진은 이번 전쟁의 참상을 제대로 전하려 다시 우크라이나 특별 취재를 시작했는데요. 지금 현지에 김재식 영상 취재기자와 김민관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바로 연결합니다. 자, 김민관 기자, 뒤로 부서진 다리가 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다리는 수도인 키이우와 위성도시 이르핀을 이어주는 곳이었습니다. 전쟁 초반 러시아군의 탱크가 이르핀을 거쳐 수도로 침공해 오려 하자 우크라이나군은 스스로 이 다리를 폭파시켰습니다. 잠시 이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다리 아래에 거꾸로 박혀 있는 차량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 뒤로는 하얀색 깃발 하나가 보이실 겁니다. 무너진 다리 아래로 임시 다리가 설치돼 있고 그 위로 하얀색 깃발이 걸려 있는데 이 깃발은 이곳은 피난민들이 지나는 곳이니 공격을 멈춰달라는 표식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은 아랑곳하지 않고 포격을 퍼부었고 이 다리 근처에서만 민간인 3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도 교전이 진행 중인 지역에 있습니까? 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은 지금도 전투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리시찬스크시에서 치열하게 교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은 최근 이 지역을 완전하게 포위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만일 러시아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돈바스 지역 3분의 2가량이 러시아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이 지역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곤 있지만 아직 완벽하게 포위당한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돈바스 지역 이번 전쟁의 핵심 지역인 만큼 정확한 소식 전해오는 대로 바로바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이르핀에서 JTBC 김민관입니다. 8년 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로부터 영토를 빼앗아 병합한 크림반도에서 최근 큰 폭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 배후가 우크라이나라는 정부 문서까지 공개된 가운데 러시아가 반격에 나서면서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의 잔코이 지역입니다. 이곳 군부대 탄약고가 폭발하면서 인근 변전소로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인근 주민 3천 명은 급히 대피했습니다. 폭발로 인해 철로까지 망가졌습니다. А когда возле нас упала бомба, мы перепугались. И сразу к нам подошли два военных, говорят, давайте собирайтесь ради нашей жизни, ради этой самой, ради всего. 크림반도 서쪽 사키 비행장 폭발로 1명이 사망하고 군용기 7대가 불탄 지 일주일 만입니다. CNN은 우크라이나 정부 문건을 토대로 최근 크림반도에서 일어난 폭발 배후는 우크라이나라고 보도했습니다. Ця російська війна проти України і проти всієї вільної Європи почалась з Криму і має закінчитись Кримом, його звільненням. 크림반도에 주둔한 흑해 함대 사령관까지 바꾼 러시아는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제2의 도시로 불리는 하루키우 민간 아파트가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폐허가 됐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 7명을 비롯해 20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Я была дома, бах, серый туман. Я к дверям, двери закрыты. Хорошо, что первый этаж, а так. 러시아가 크림반도에서의 피해를 이유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시 동원령을 발동했습니다. 소집되는 병력이 무려 30만 명 규모입니다. 전세가 불리해진 걸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TV 연설에서 전격적으로 동원령을 선포했습니다. Указ о частичной мобилизации подписан.
Для защиты России и нашего народа мы, безусловно, используем все имеющиеся в нашем распоряжении средства. Это не блеф. 부분 동원령이라고 했지만 그 규모가 예비군 병력 30만 명입니다. 지난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정규군 규모와 비슷합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동원령을 발동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해왔습니다. 갑자기 입장을 바꾼 건 사실상 전세가 불리한 걸 인정했다는 지적입니다. 전쟁 상황으로 규정한 거죠. 그렇게 되면 공식적인 전쟁이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특별군사작전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응해서는 전쟁을 끝내기가 어렵겠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최근 들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거세지면서 고전했습니다. 게다가 중국, 인도 같은 우방국이 잇따라 러시아의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난처해진 푸틴 대통령이 돌파구를 찾으려 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고전한다는 의미라고 일축했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크림 대교에서 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푸틴의 자부심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크림반도 영유권의 상징과도 같은 다리라서 단순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점쳐졌는데요. 2시간 전쯤 우크라이나 쪽에서 폭발은 시작일 뿐이라고 밝혀 계획된 작전일 가능성도 나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화물차가 달리는 바다 위 대교. 갑자기 엄청난 폭발이 일어납니다. 멀리서 찍은 영상, 검은 연기가 하늘 높이 솟구치고 다리 위에서 찍은 또 다른 영상엔 도로가 무너지고 불에 탄 화물 열차가 보입니다. 러시아가 2014년 점령한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길이 19km짜리 크림대교. 현지 시간 오늘 오전 6시쯤 큰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피해 규모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폭발 4시간 뒤 우크라이나 측은 크림대교 폭발은 시작일 뿐이며 불법적인 모든 것은 파괴되어야 한다고 밝혀 우크라이나 공격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번 폭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욱 격한 갈등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큽니다. 크림대교는 크림반도 영유권을 상징하는 러시아의 자존심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2018년 처음 이 다리가 개통됐을 때 푸틴 대통령이 직접 트럭을 몰고 다리를 건넜습니다. 1년 반 뒤 철길이 완공됐을 때도 푸틴이 가장 먼저 기차를 타고 다리를 건넜고 우크라이나는 주권을 해치는 행위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지난 6월에는 우크라이나군 지역 사령관이 서방 무기 지원을 받으면 크림대교가 1호 표적이 될 것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제 폭발이 발생하면서 더욱 수세에 몰린 러시아가 대량 살상 무기 같은 극단적인 공격 방식을 택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한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제 BBC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관해 지구 전체에 대한 위험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빼앗겼던 남부 요충지 헤르손을 8개월 만에 되찾았습니다. 시내엔 러시아군이 버리고 간 포탄이 그대로 발견됐는데요. 황급히 탈출한 흔적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번 전쟁에서 거둔 최대 성과로 꼽히는 만큼 젤렌스키 대통령도 역사적인 날이라고 표현했는데 자세한 소식 이근평 기자가 보도합니다. 헤르손 시민들이 한 차량을 에워싼 뒤 깃발을 흔들며 구호를 외칩니다. 헤르손을 탈환한 우크라이나 군인을 환호로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도시 곳곳은 모처럼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Просто захват. Просто захват. Ми дуже цього чекали. Ми знали, що цей день настане. Що наші хлопці звільнять нас. Ми їм дуже вдячні. Це були майже 9 місяців. Це просто був кошмар.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시작된 직후인 지난 3월 초 이 도시를 러시아에게 빼앗겼습니다. 러시아는 9월 이곳을 자국 영토로 합병하기도 했습니다. 크림반도와 돈바스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인 만큼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타격이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의 탈환 작전이 본격화되면서 추가 병력 손실을 우려한 러시아는 결국 지난 9일 철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헤르손 수복은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거둔 최대 전과로 꼽힙니다. Сьогодні історичний день. Ніколи не відмовлялась від України. Надія на Україну завжди
виправдовуються, і Україна завжди повертає. 러시아군은 3만 명 이상의 군인과 약 5천 개의 무기 및 장비를 헤르손에서 빼 드니로프강 남쪽에 새로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헤르손 시내에는 러시아군이 버리고 간 포탄과 탄약이 발견되는 등 철수 당시 급박한 흔적이 남았습니다. 러시아는 또 철수하면서 헤르손에 유일하게 있는 다리를 폭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연이은 진격을 막고 새 방어선을 구축해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JTBC 이근평입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전쟁이 난 뒤 다른 나라에 간 건 이번이 처음인데 평소처럼 전투복 같은 옷을 입고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미사일 부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방미는 사흘 전 전격적으로 결정됐습니다. 폴란드까지 기차로 이동한 뒤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미 군용기로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지 300일 만에 전장을 떠난 젤렌스키 대통령은 극도의 보안 속에 이곳 워싱턴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전투복과 같은 차림으로 온 그를 바이든 대통령 내외는 현관에서부터 맞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패트리엇 포대를 비롯해 2조 3천억 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후 의회로 간 젤렌스키 대통령은 더 초당적으로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Your money is not charity. It's an investment in the global security and democracy that we handle in the most responsible way. 상하원 의원들의 기립박수를 받은 그는 전장에 군인들이 서명한 국기를 낸시 펠로시 의장에게 건넸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면서 중국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연설에서 핵전력 전투태세를 끌어올리겠다며 또 한 번 핵카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성탄절은 보통 12월 25일이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교회에선 매년 1월 7일을 성탄절로 기념하는데요. 하지만 성탄절도 예외 없이 양측 모두 폭격을 멈추지 않으며 전쟁은 계속됐습니다. 하이빈 기자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대통령 관저인 크렘린궁 안에 있는 교회를 찾았습니다. 여러 차례 성호를 긋거나 눈을 감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정교회 성탄절을 기념하는 자정 예배에 참석한 겁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은 푸틴 대통령이 교회는 군사작전에 참여한 우리 전사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면서 존경받을 만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성탄절을 기념하기 위해 36시간 동안 휴전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현지에선 공습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푸틴의 휴전을 거부했습니다. 시간을 벌어 군대를 재정비하려는 책략이라는 겁니다. Вони щось там казали про нібито припинення вогню, але реальність – це російські снаряди, які знов били по Бахмуту та іншим українським позиціям. 결국 최대 격전지인 바흐무트 등 우크라이나 동남부 전선에선 폭격이 계속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Если человек обещает, то он должен обещание виконувати своє. Вот обещає, значит, должен придерживаться цього. Вот и вообще непонятно, що їм надо. 러시아는 반박했습니다. 스푸트니크 통신 등 러시아 현지 관영 언론은 러시아군은 휴전을 준수했지만 우크라이나가 포격을 계속해 대응 사격으로 제압했다고 전했습니다. JTBC 하혜비입니다. 미국과 독일이 자신들의 주력 전차 수십 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평야지대가 많아서 어느 무기보다 전차의 전투력이 핵심이라고 하는데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꽁꽁 얼어붙은 길도 눈이 두텁게 쌓인 길도 거침없이 질주합니다. 굉음과 함께 포신이 불을 뿜습니다. 기관총 연속 사격으로 적을 제압합니다. 미 육군과 해병대의 핵심 전력인 M1 에이브럼스로 현존하는 전차 중 가장 막강한 공격력을 자랑합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이 전차를 지원하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are fully united
The United States will be sending 31 Abrams tanks to Ukraine. 주포인 120mm 활강포는 러시아군의 전차나 장갑차를 쉽게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반면 열화 우라늄 장갑으로 만들어져 상대 전차의 공격에는 잘 견딥니다. 독일도 주력 전차인 레오파드2 14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레오파드2는 운용 방법이 비교적 단순하고 연비도 효율적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평야지대가 많아 전차전이 전쟁의 승패를 가를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전쟁 발발 직후부터 미국, 독일에 지속적으로 전차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주력 전차들이 전장에 투입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극비리에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앞두고 전쟁 이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를 찾은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5억 달러 규모의 군사 원조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지에서 홍지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관저인 마린스키 궁전에서 젤렌스키 대통령 부부를 만났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기를 연상시키는 파란색과 노란색이 사선으로 섞인 넥타이를 한 바이든 대통령은 5억 달러, 우리 돈 약 6,500억 원에 가까운 규모의 군사 원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포탄과 대장갑 시스템, 항공감시 레이더와 같은 무기를 더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안에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You know, 1 year later, Kyiv stands, and Ukraine stands, democracy stands, the Americans stand with you, and the world stands with you. 오는 24일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꼭 1년. 전쟁이 일어난 뒤 첫 방문인데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군대가 없는 전쟁 지역에 간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후 두 정상은 키이우 중심부에 파괴된 러시아군 전차가 전시돼 있는 성 미카엘 대성당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나오는 길에는 갑자기 공습 경보가 울리기도 했지만 실제 미사일을 이용한 공습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극비리에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 1 대신 공군 수송기를 이용했고 폴란드 공항에 착륙해 키이우까지는 기차로 이동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키이우에서 약 5시간가량의 일정을 소화한 뒤 폴란드로 떠났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현지 시간으로 내일 국정연설에 나설 예정이어서 이번 전쟁을 둘러싼 긴장감은 한층 커질 전망입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JTBC 홍지웅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을 앞두고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이 이번엔 무기가 아닌 연설로 맞붙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승리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했고 푸틴 대통령은 또다시 핵무기를 가지고 위협했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먼저 포문을 연 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후 첫 국정연설에 나와 침공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Главное, что люди, граждане России, дали им моральную оценку. Горжусь, думаю, все мы гордимся, что наш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ый народ. 그러면서 2011년 미국과 맺은 핵무기 감축 조약인 뉴스타트의 참여를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이 먼저 핵무기 시험을 한다면 러시아도 하겠다는 겁니다. 또 서방이 북대서양 조약 기구를 넓혀 러시아를 더 부여하지만 전장에서 러시아를 패배시킬 수 없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바이든 대통령은 폴란드 바르샤바 연설을 통해 이를 반박했습니다. 서방은 러시아를 공격하거나 파괴할 계획이 없다고 했고 러시아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도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Brutality will never grind down the will of the free, and Ukraine will never be a victory for Russia. Never. 푸틴의 뉴스타트 중단 선언에 대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유감스럽고 무책임한 일이라며 러시아가 실제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단 러시아 외무부는 미국이 긴장 완화를 위한 선의를 보이면 뒤집을 수도 있다며 하루 만에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러 두 정상이 주고받은 말들에서 사태를 풀 여지가 좀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올봄 러시아 대공세에 대한 긴장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